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며칠 동안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식구들의 이야기들이 모여 있어요. 으흐흐 씨인데 블러드서스티님의 글을 보고 전에 아동 성범죄에 관한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세상에, 피해 아동을 범인과 직접 대질 신문을 시킨다는 게 이 상상이 되나?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욕이 쏟아져 나오더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서 보여줬는데 아이가 성범죄를 당하면 딱 한 번만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아이가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해서 그래서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특징상 처음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다가도 질문이 거듭될수록 사실 중 일부분을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이기도 하대는데,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벽을 가운데에 놓고 아이하고 상담원이 이야기를 나누면 반대쪽에서는 형사들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그 장면을 녹화하면서 아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질문할 점이 생기면 상담원만 조용히 불러서 아이에게 물어보게 한댄다. 물론 앞으로 그 아이는 경찰서나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을 하지도 않고 병원이며 경찰서를 아이의 부모와 아이가 진짜 진이 빠지게 지칠 때까지 들락거리고 거의 다 대질신문이라니. 이런 나라에서 딸 낳아 키우고 싶은 부모 있나? 인터뷰한 내용은 더 골 때린다. 왜 외국처럼 녹화하는 방법을 쓰지 않느냐라는 말에 우리도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 근데 녹화해서 올려봤자 그동안의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올려도 소용없다. 기가 차고 숨이 차다. 비디오 카메라 있단다. 좋겠다 씨발. 이 블러드서스티 씨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진짜 바꿔야 해. 근데 하긴 나부터 이러고 있으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 만약 얘기하라면 다 하고 내 주장 펼치란 펼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랑 동생 모르거든. 그게 일단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부터가. 지킬 박사 씨는 진짜 우리나라 양로당 개새끼들은 정치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집에나 사과 박스나 갖다 놓지 말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정치 잘하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치를 하는 새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수준하고 전체 의식이 전체가 저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치하는 놈들이 못해서, 경찰이 잘못해서 라고 이렇게 돌려대는 것도, 그건 역시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더 졸라 과장하자면 그런 개새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는 당신도 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씨발로마. 왜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방조자, 공조자, 더 나아가서 공범, 이런 새끼들은 누구냐 하면 이런 성범죄하고 관련돼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꼬리나 치고 다니니까 사람 쏠리게 하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 라고 떠드는 새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의식 자체가 그런 성범죄가 일어났으면은 당연히 쏠릴 만한 그런 산이 있었겠거니 떠드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남의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는, 그게 예를 들어 성범죄의 무슨 부분뿐만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에서부터 내 새끼만 아니면 돼, 이런 거에서부터 이 모든 젖 같은 문제들이 가로로 얽히고 세로로 얽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문제라서
그 입체적으로 돼 있는 젖 같은 문제에 그물코 가로줄 세로줄 막 이런 3차원 안에서 이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와 성학대와 이런 문제가 그 사이에 낑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다. 우린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저 씹새끼들이 정치 못해서 경찰이 젖 같아서 학자 새끼들이 연구를 안 해서 성범죄 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라서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질을 돌리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 내 잘못은 뭐냐? 나가서 나랑 우리 주변 사람들 살고 있는 요 소집단은 보니까 뭐가 잘못돼 있더라. 우리 지역사회는 뭐가 잘못돼 있더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만난 새끼들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꼬치꼬치 해결을 해서 사실은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반성합시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눈을 부릅떠야 이런 게 바뀌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단지 우리가 분해서 뭐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딸 낳고 살려면 그리고 여성을 내 마누라로 맞이하려면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게. 마왕뿔 씨의 남성 불신증. 나도 고딩 졸업 때까지 남자놈들 진짜 싫어했어. 다 하찮게 보고 치는 거조차 왕짜증의 스트레스였지. 근데 나 국민 쿨럭 초딩 때 입학 전이었을 거야. 여기서 나이 뽀록 나네. 한 5, 6살 때쯤인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어떤 그 개놈의 새끼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와서는 널러 가재더라. 깎아도 사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 그것도 나 혼자만 따라간 거였어. 생각해봐도 왜 그랬나 몰라. 우리 엄마 말씀에 모르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랬지만 자주 본 얼굴이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게 실수였지. 그래요. 성범죄 중에서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이 얼굴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때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옆에 나무가 빼곡이 들어서 있는 숲이 있었는데 둘이 열심히 뭘 찾아 헤매는지 헤매댕겼어. 숲 가운데로 들어가니 낮이라 어둡진 않았는데 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더군. 이쯤 야간이 알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 옷을 벗더니 친절하게도 이불처럼 쫙 깔더군. 뭐 그리고 나도 벗기더니 여기저기 만져대고 그리고 지 거도 여기저기 대보더만. 나는 뭐가 닿길래 뭔가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놈 성기였던 것이야. 그때는 난 이미 6살이란 어린 나이에 남자야 놈의 성기를 접촉해봤던 거지. 지금도 이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게 왕짜증이야. 그나마 성추행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웃긴 건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내가 너무 모를 때 당한 일이라 그런지 처음 애인이랑 섹스를 해보기 전엔 내가 처녀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야. 그때 너무 많이 흘러넘친 내 피드를 보고서야 알았지. 쓱. 그게 당한 거란 거를 안 게 초딩 때 성교육 받고 나서였으니 그리고는 남성 불신증에 걸렸어. 남자란 것들이 다 싫어지더라. 심지어는 동물 중에도 수컷이란 것들도.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이란 걸 하게 되니까 그게 사라져버려요. 예전부터 날 알던 친구들은 놀라기까지 하지. 그리고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사랑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잊지는 못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해서 또 그 여자를 따먹는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이 남성 쪽에서 여성 쪽을 이 정복하고 쟁취하고 뭔가를 이렇게 박탈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그 남성들의 세계에 대한 공범 가운데서 대단히 많은 숫자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씨바 이 사태에서 면들도 할 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짓거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어렸을 때 족도 아닌 새끼, 이 조만한 새끼, 자기 남동생 새끼보다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더 적고 차별 대우를 받을 때 열이 졸라리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남근 갈망증이라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는 수가 있대요.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남근 갈망증은 게 뭐냐면 말하자면
저 졸만한 새끼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남동생을 예뻐할까? 혹은 오빠를 사람 대우야 하고 나는 왜 사람 대우를 안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가랭이 사이에 저 새끼들은 고추가 달려있고 나는 그게 없더라 이가. 그래서 여성의 성기는 오목한 것으로 남성의 성기는 볼록한 것으로 양쪽에 모두 성기가 존재하는 이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기 뿔룩 나온 뭔가가 존재하고 이 여자 다리 사이에는 뭔가가 부재하다라는 상태를 느끼면서 나도 저것만 있었다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는 남근 갈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개개인별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상당할 것이다. 일시적이었던 뭐 이것이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이 먹은 다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든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에 빠졌든 상당수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바고 집단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여성은 당연히 우리나라 여성 전체는 남근 갈망증 내지는 뭐 하여간 억울하다라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여성들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피해자인데. 근데 자,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 같은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공분을 하면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나가고 먼 미래에 내 딸은 혹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절대로 언젠가는 싸워서 뭔가 남녀평등을 이뤄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남성이 됨으로 해서 이 젖 같은 처지에서 지 혼자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단 말이죠. 그 남성이 됨으로 해서 이 젖 같은 스테이터스를 탈출하는 그 방법이 뭐냐? 백엔머리 송사는 원님도 못 막는 데잖아? 파워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그 남자의 파워를 배우자로서 공유하면서 그걸 휘둘러보는 꿈, 뭐 이런 거가 있겠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해서 남자 아이를 출산함으로 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듯한 자뻑에 빠져서 이제 남자들의 세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러므로 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몸은 여자지만 정신적으로 남자의 입장에 서버리는 제3의 성,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아줌마라는 새로운 생물형으로 부르죠. 근데 이 제3의 성 아줌마들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 성기가 부재한 자신이 공허한 그 지역, 웃기게 남자 새끼를 어디서 낳니 애를? 거기서 낳잖아. 평생 부재했던 그 지역에서 사내 아이의 대가리가 솟아올라오는 그 놀라운 성전환의 경험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애 새끼를 낳으면 자기는 엄마로서 여성이 아니라 이 자신의 부재한 지역에서 솟아나온 대리자지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남성이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 남자 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당했으면 사내 새끼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같이 노는 거는 좋은데, 응? 그래도 놀고 난 다음에 너는 끼케야 씻으면 그만이지만 여자아이들은 임신을 하는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데미지를 더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도 당연히 그렇다. 그렇다면 상대방 여성을 임신시키지 않도록 네가 함부로 그렇게 욕정에 막 이렇게 어두워져서는 안 되고, 책임을 진다 하는 게 무슨 성행위를 하고 나서 여자 일생을 책임져라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의 행동과 마음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피임도 당연히 네가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네가 함부로 걔를 뭐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육체적으로 무력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건 넌 인간으로서 경멸을 받는 거고, 뭐 이런 교육을 이제 애를 딱딱딱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여성으로서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세월을 생각할 때 이 사회의 다른 여성들을 동족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아들을 훌륭한 남성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거이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아들 낳고 나면 애새끼들한테 무슨 얘기하냐고. 야, 이 새끼야, 어디 가서 찍찍찍거리는 건 괜찮은데 임신을 시켜서 오지 마. 아주 골 아파. 내가 씨발 너 싸가지고서 임신시킨 거 내가 그년들 붙잡고서 내가 뭐 애 띄고 막 이런 거나 해야겠어? 자, 이 말투에 그 어디에 여성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게 있냐고. 남성으로서 우월한 육체적 위치에 있는 자기 아들의 이 위치를 같이 즐기고 있는 것 같잖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여성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여성의 세계, 아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섬세한 세계에 대해서 지도하기보다는 거꾸로 여성인 내가 이만큼 남성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러니 준 남성으로 대우를 받아도 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더 많다고. 젖 같은 거지 이 나라의 아줌마들의 수준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이 남자 새끼들이 아직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무슨 성에 대해서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 남자 새끼들이 저지르고 있는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이고 여성이 잘못했으니 니들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적, 남성이라는 적, 그리고 남성 가운데서 성폭행을 지르는 이 젖 같은 새끼들은 우리 눈에 쉽게 눈에 띄는데 우리 내부의 적, 보이지 않는 적, 이런 사태를 만드는데 정말 숨어있는 이 젖 같은 요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발견해서 우리가 이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겠느냐. 남성을 교육시키는 것과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 동시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뭐 다음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합시다. 한 방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성행위 자체가 지저분해 보인다. 내가 중2 때 집에서 얌전히 자고 있는데 내 방으로 성폭행범이 들어왔다. 자고 있을 때 말이지. 자는데 누군가 내 목을 쪼르더라. 깜깜하고 무서웠어. 소리를 지르는데 입을 막고 목에 칼을 댔어. 살려달라고 빌었지 뭐. 정말 무서웠어. 근데 갑자기 내 바지를 벗기려는 거야. 나 열나 바둥거렸지. 그러다 간신히 몸을 뒤집었지. 바지를 꼭 잡고 있었는데, 근데 말이야, 이 자식이 초범이었던 것 같아. 내가 바둥거리고 그 자식이 내 바지 내리는 거에 흥분해서리 내 입을 띄는 거야. 밥탱이지. 그때부터 나 죽어라 소리를 질렀지. 2층을 나 혼자 쓰고 있어서 내가 꿈지럭댔던 거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 소리에 놀라서 1층에 있던 엄마랑 아빠, 뭐 거기다가 또 내가 엄청 목소리가 크거든. 거기다 우리 집이 배산임수에 정확하게 맞는 마을의 정중앙에 있는 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집에 공명으로 시작해서 장난 아니게 커지는 거야. 그 초보 새끼가 놀란 거지. 당황했나 봐. 날 버리고 마구 달리더라. 베란다로 가서 2층인데 퍽 뛰더라. 난 따라서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어. 나도 참 대단하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기집애가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어. 결국 못 잡았지. 왜냐고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길 원했거든. 뭐 그래서 다음날 난 해 뜨고 목에 적나라하게 손톱 자국을 찍은 채로 학교에 갔지 뭐. 그 뒤로 난 남자를 무지 피해. 뭐 난 다행히 당하진 않았잖아. 근데 그 뒤로는 다 그 자식이 그 자식 같아.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나한테 터치하는 것조차 짜증나. 나 웃기지? 구태인 씨의 얘기였는데, 나사 풀린 발바닥 씨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언정 생각날 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게 어떨 땐 그게 잘못인 것 같아서. 멀쩡하게 살다가도 죽고 싶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죄인 것 같아서. 그래도 지금은 마음방송 들으면서 웃고 있어. 다시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힘들겠지. 땡땡이 여왕씨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기억이 잘 나는지. 나같이 기억력 제로인 놈이. 에휴, 힘내요. 구탱이씨는 정신병원은 아직도 다니고 있대네요. 대인 공포증 심리 불안 착상증이래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자 해피엔딩은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그 시절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잊는다는 것이 저는 꼭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단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처나 그런 거를 몰라서 안 알려지게 쉬쉬해서,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크게 반감이 될 것 같고, 단지 그 상처를 알고도 어떻게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를 새로운 기억과 예쁜 말들과 사랑으로 이렇게 예쁜 꽃으로 탁탁탁탁 덮고 이렇게 호호 불어서 딱딱 다져서, 그래서 예쁘게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또 항상 살면서 그 상처가 있는 부분이
안 다치도록 열로 돌리고 졸로 돌리고 해서 바람 불면 바람 안 닿는 쪽으로, 비 오면 비 안 닿는 쪽으로 이렇게 쏙쏙쏙 돌려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사랑의 이야기이고요.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더 이상의 수치나 그것을 여성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저질 나부랑이 탱이 새끼가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또한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조용히 잊고 싶다, 덮어두고 싶다 해서 그것을 삭히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은 그것대로 철저히 존중을 받아야 하죠. 있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면 가는데, 잊으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면서 수치스럽게 한다면 그것보다는 맞서 싸우려고, 당당하게 싸우려고 할 때 오히려 대단히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동네 창피한 것으로, 자기가 흠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몰아붙이는 그 와중에서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하면 자기 입장이 정말 약한데, 그게 아니라 이 시장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정말 양지 바른 곳에서 싸우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떳떳한 것이거든요. 아니 뭐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인데. 또 이런 경우에도 물론 그 딸이 그 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에 부모님이 주변에 그런 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도 정말 이해는 갑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그 부모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딸만 기르는 입장이 아니라면 바로 그 2층으로 도망간, 처음엔 초보였는지 모르겠으되 그놈이 더 작전을 보강하여 그 주변의 다른 집에 또 들어가려는지 어쩌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동네 반상회나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자, 성폭행범이 하나 들어왔다고 혼쭐이 나서 쫓겨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주의하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런 경계들을 서로 발령하고 서로 또 다른 집 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얘기로 치자면 더더욱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풍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수라고는 얘기하지만 당한 거 아닐까 끼덕끼덕 이러는 개씨발 새끼들이 동네에 있게 마련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있어. 이 저질 새끼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뭐 신고라도 했다가는 딸내미가 또 불려다니면서 받을 정신적 고초.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둑 들고 강도 들고 그랬을 때 경찰이 달려줄 걸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치안을 경찰에게 맡길 것을 우리 국민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라고까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를 하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딸이 다시 고초를 당하고 이런 꼴을 보느니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나 같은 경우에 내가 뭐 무슨 돈으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 있으면 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폭력을 쓸 수 있는 인원을 사서 청부살인을 하든가, 내가 그런 방법으로 범인을 잡아서 걔를 재판에 맡기지 않고 처리해버리겠다. 나 같으면 경찰에 끌려다니면서 내 딸이 2번 살해당하고 정신적으로 당하고 이런 꼴을 보느니, 솔직히 부모의 심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합법의 테두리니 비합법의 테두리니 그런 거를 당하는 것보다는 내 딸이나 내 와이프를 지키는 게 먼저 아냐? 그리고 지키지 못했다면 복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던 뭐 신해철의 평소 식견이라든가, 평소의 나의 인격, 합법을 지키려는 나의 자연인으로서의 노력, 이 따위는 만일 그런 사태가 닥쳤다면 허공의 가루처럼 부서지는 거 아닌가
세상에 누가 나를 욕할 수 있겠어. 하여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 딸내미의 그런 폭행도 아니고 미수에 그친 그 일을 쉬쉬 숨기고 싶어 했다라는 그 부모님의 심정.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면서 참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웃이 도움이 안 돼. 우리 사회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심적으로 뭘로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 걸 못 느끼면서 사니까 세상을 각박하다라는 거, 각박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아유, 각박은 무슨 예인병, 각박은 좋은 얘기고. 나사 풀린 발바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쓰지 않을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글인데, 대학 2학년 때지. 부산으로 대학을 와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됐지. 뭐 잘 사는 집 아니다 보니 학교 근처 비탈길 위에 단칸방 하나 구해서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시험기 기간이라 열심히 학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땐 공부가 재미나더라고. 하여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저녁에 잠깐 자고 다시 도서관에서 날밤 새고 무식한 방법으로 그렇게 뿌듯하게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피곤이 누적된 생일날 새벽 4시쯤에 도저히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되더구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새벽에 내려왔어.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무서웠지만 뿌듯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는데, 그때 개 같은 일이 일어났지. 지갑에 10,000원이 있었어. 많은 돈도 아니고 단돈 10,000원. 그 10,000원 강도짓하고 입막음하려고 내게 칼들이 밀고 개떡 같은 짓을 하더구만. 와, 정말 죽고 싶더라. 그냥 거기서 혀 깨물고 죽어야 할까. 그랬어. 나라는 인간 참 그래도 죽는 건 무서웠나 봐.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당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엄마한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바로 물어보시더군. 자식이라 그런 건지 직감인 건지. 내가 지금도 슬프고 괴롭고 끔찍하도록 싫은 게 뭔지 알아? 그 전에 매스컴에서 성폭행 당하고 신고 못하는 피해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리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거든. 근데 쓰벌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썩을 놈 대낮에 얼굴 대놓고 세상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나는데, 그것보다 무서운 게 성폭행 당했다는 딱지야. 그게 너무 싫다. 그것 때문에 신고 못하고. 개 같은 일, 지금 사람들과 지내는 거 뭐 그리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주 위선을 떨고 있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살아있어도 되는 건가? 죽으면 죽었지 신고는 못할 것 같네.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 못할 것 같네. 내 남동생 여동생한테 말 못할 것 같네. 그래서 그냥 쌩 까고 살든가 아니면 죽어버리든가. 난 죽는 게 무서워. 그래서 사는가 보다. 대마왕표 슈퍼감자가 그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요. 마왕방송 들으면서 그 일은 잊어버려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휴...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범인을 잡음으로써 나에게 위해를 가한 그 자식을 잡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이 불합리한 관행과 또 불합리한 성폭행에 대한 관념과 수사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적들은 그 성폭행을 가한 하나의 성폭행범이 아니라 그런 성폭행범이 쉽게 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과 그리고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고 혹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2번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관행과 수사하는 사람들과 뭐 이런 모든 것에 맞서 싸워서 이 전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같이 싸우는 것, 그런 것들도 바로 당신에게 성폭행을 가했던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싸움에서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전투에 자신을 몰아넣음으로써 소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적은 성폭행을 가했던 그 개인이 아니라 이 전체 엿 같은 시스템이라면, 그렇다면 그 엿 같은 수사 관행에 자신을 밀어넣어서 자기를 초주금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로,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해서 그쪽에서 싸우는 것도 괜찮은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단히 젖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여성이 끝까지 저항했으면 성폭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이 신체 구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저항했다면 남성 쪽에서 성폭행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에게 어째서 그러면 여성이 저항을 못하는가라는 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께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야하하 봐라, 성폭행 당할 때 여자가 끝까지 저항을 하면 남자는 그건 못한다. 정조에 대한 그런 지키려는 마음이 요즘 여자들이 약하고 싸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나한테 한번 가르쳐줘봐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ghoststation.co.kr에다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식구 방문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언제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장정 7명 정도가 가서 납치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다짜고짜 밀실에서 야구방망이로 무릎팍 부분을 빡 하고 한 대 깠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남자들이니까 성인 남성 한 명에게 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폭력과 위협에 대한 여성의 공포 정도를 남자가, 그것도 성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느끼려면 이 남자들 숫자가 6이나 7은 돼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아마 여성이 받는 정신적 압력이랑 비슷할 거야. 최소한 3대1 정도? 그 다음에 저의 아주 이 미끈한 혀로 당신의 얼굴을 면도날로 천천히 한 겹씩 벗겨주겠다라는 협박과, 혹은 내가 네 눈깔 하나 파서 씹는 거 정도는 그다지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귀에다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너 후장 한번 대 하고 제가 가볍게 말씀해 드리죠. 네가 안 돌아서나 내가 한번 볼까? 그런 분들은 이 어떤 언어나 정당한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는 설득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 물리적인 근육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목숨이 중요하냐 정조가 중요하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목숨보다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그것도 일부가 강요했던 것이 조선시대고, 그리고 그딴 식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어떤 분이든지 좋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알게 해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모르신다면, 혹은 더 졸라리 못되게 이야기하자면 대개 딸내미 한번 그런 꼴 당해봐라. 그런 다음에 딸내미 불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왜 죽어버리지, 응? 그런 일 당했냐고 딸내미한테 한번 외쳐보지 그래. 시덥지 않은 새끼들이 참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졸라 우울해졌죠? 우울하면 안 되는데. 웃긴 얘기 해줄게요. 알았지? 웃긴 얘기 해줄게. 다 풀어. 어떻게 보면 성폭행에 관한 농담인데
욕 먹을 것 같아. 욕할 생각이 들면 욕해줘. 산도적이 도둑질을 하려고 산에서 이렇게 나무에 숨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배가 졸라리 고프고 막 그런데 기생이 탄 꽃가마가 하나 지나가길래 그걸 덮쳤대. 가마꾼들은 저쪽으로 벌써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기생 하나만 남아있고 싸그리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생을 막 그 짓을 하려고 막 다그친 거야. 그랬더니 이 기생 언니가 이 새끼한테 당하긴 절대 싫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이씨 가만히 있어 보시옵소서 그러더니 얘를 바지를 확 내리더니 오라를 해줬대. 당하는 것보단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아니 이 자식이 산속에 숨어가지고 맨날 이딴 짓이나 했지 뭐 어디 이런 고급한 성적인 행위의 봉사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완전히 뻑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생은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입 딱딱딱 끈 다음에 절로 사라져버렸대. 근데 얘가 사라지는 기생이 뒤편에 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삿갓이옵니다. 딱 그런 다음에 사라져버린 거야. 오 삿갓이 이것이 삿갓이로구나 하고 외워놨대. 이걸 또 다음번에는 아시마님 가마가 지나가는데 그걸 또 덮쳤대. 그래서 무적종 끌어내고 가마꾼들은 절로 도망가는데 볼일 없고 얘네들한테는 끌어낸 다음에 확 주저앉히고 나서 바지를 확 풀러가지고 그 흉한 거를 얼굴 앞에다 휙 디밀더니 뭐였지? 뭐 산까치 해 그랬대. 까먹은 거야 그새. 그래서 아씨가 당황해가지고 산까치라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산까치 해 빨리 해 산까치 해 빨리 막 이런대. 아씨는 죽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당황해가지고 계속 울먹울먹하고 있으니까 허리에서 칼을 쫙 뽑더니 목에다가 딱 들이대고 빨리 해 산까치 안 그럼 넌 죽어 막 이랬대. 아씨가 막 하고 있다가 한 수 없잖아. 그걸 손으로 딱 잡더니 그걸 마이크처럼 딱 얼굴로 가져가서 산까치 까치야 어디를 가느냐 하고 노래 불렀더니 근데 안 웃겨? 아 오늘 분위기가 이런 걸 농담으로 할 상황이 전혀 아니구나. 그래 나 같은 새끼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실실 쪼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야. 방송 끝. 지금
작은 미소로 남아있는 시년
새길 수 있다면 그 색은 너무 씁쓸한 걸 어쩌면 나 조종되게 하니까 오늘도 사랑치고 어떠한 일조차 느낄 수 없어 그냥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differently and I couldn't pretend. And the joke he saw. And that is worth everything. We're going away from you, away from the Duke, away from the Moulin Rouge!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